소만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생각해보며 글을 썼는데 이것을 나눠볼까 합니다. 소만 날씨는 뜨거운 열기가 훅훅 덮다가도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왜 이리 추워 소리 나오게 엎치락뒤치락을 몇 번 했어요. 변덕스러운 날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소만 바람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하면서 나이 든 어른같이 두어 번 말해봤어요. 옆집 건너 너네 집 복숭아 나무를 쳐다보는 즐거움으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감사하게도 지인 집에서 딴 복숭아가 4개 왔어요. 과일은 날로 먹어야 제일 좋은데 금방 물러져서 어케하지 하다가 달지 않은 잼, 씹히는 잼을 만들었어요. 지인 집 복숭아 나무 열매를 다 딴 것처럼 너네 집 복숭아 나무 열매도 다 땄는지 보이지 않아요. 이 지역 제철 과일이 복숭아구나를 알게 됐어요. 내 집 복숭아 나무 잘 자라고 있어요. 봄에 새가지들이 올라올 때는 작은 꽃다발만 했는데 지금은 내가 2팔을 크게 벌러도 다 안을 수가 없어요. 코로나가 수그러들어서 다시 피트니스에 다니고 있어요. 아쿠아 에어로빅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클래스가 없어서 오래전 배웠던 수영을 다시 하고 있어요. 트레이드 및 걷기를 할 때도 있어요. 그때는 옵션에서 꼭 산행을 눌러요. 산을 타고 걷는 각도와 조금 하드한 걷기가 운동이 더 되고 좋더라고요. 숲과 나무를 보는 대신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여요. 그걸 쳐다보는 재미 쏠쏠해요. 사람들 구경하는 것만 아니고요. 내 앞에 여러 대 TV가 있어서 멀티플 시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좋아요. 나는 주로 박스 뉴스 채널과 ESPN을 보는 걸 좋아해요. 피트니스 안 가는 날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공원이나 집 주변을 돌면서 걸어요. 저번에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가 커다란 오디나무를 만났어요. 예상치 않은 뜻밖의 만남이 더 반갑듯이 그랬어요. 나무 높이는 6m 정도로 풍성한 체격이었는데 나무 밑으로 오디가 까맣게 떨어져 있었어요. 어려서 먹어본 오디구나 하면서 집에 가서 주머니에 비닐장갑, 지퍼백을 찔러 넣고 다시 갔어요. 나무가 있는 집 현관배를 용기 내서 눌렀어요. 내 집 나무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갖고 가라고 하더라고요. 우와, 저것이 다 내 것인가? 좋아했는데 잠깐이었어요. 나무가 높아서 내 손에 닿는 가지는 별로 없었어요. 까치발로 겨우겨우 붙들고 내려서 작은 지퍼백을 하나 채워올 수 있었어요. 나는 수시로 갖고 여러 번 잘 먹었어요. 오디가 블루베리만큼 항산화 성분이 많고 몸에 좋은 열매라고 알았어요. 오늘 아침에도 갔는데 내 손에 닿는 곳에 딸 수 있는 오디는 없더라고요. 이 지역 제철 열매가 오디라는 거 알게 됐어요. 잔디 씨앗대가 많이 올라왔어요. 원한다면 잔디씨 채취할 수 있어요. 잔디 씨앗이 저절로 떨어지게 두어도 좋아요. 나중에 잔디가 또 빼곡히 올라오게 되면 잡초가 올라올 틈이 없어져서 잔디 관리가 쉬워져요. 올해 잔디 관리를 회사에 맡겼어요. 저번에 와서 약을 뿌리고 갔는데 참외 모종을 잡초인 줄 알고 약을 뿌렸나 봐요. 며칠 지나서 알았어요. 에고 이런. 나는 향긋한 미나리를 좋아하는데 보름 전에 키울 수 있을 만큼 미나리 뿌리를 얻었어요. 지금 플라스틱 통에서 뿌리를 내리는 중인데 미나리 깡을 만들어 보려고요. 홈데포에 뭐 사러 갔다 나올 때 가든 원예 쪽을 통해서 삥 둘러보고 나와요. 화초, 관목, 모종, 나무들 하나씩 들여다보는 것 좋아해요. 그러다가 며칠 전 화초같이 키났고 자그마한 무화과 나무 화분을 보게 됐어요. 다시 무화과를 키워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. 내가 텍사스로 이사와서 뒷마당에 심었고 5년을 애지중지하며 잘 키웠는데 과실을 얻기 시작했을 쯤에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까맣게 타버렸어요. 시든 방 넝쿨을 보면서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께 대들던 고집불통 요나가 잠시 되었었죠.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무화과 키우는 거에 대해 잘 몰랐고 열매를 많이 거두려고 내가 욕심을 낸 것이 화근이었어요. 영양제를 쏟아부었는데 너무 독했던 것 같아요. 더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무화과에 정신과 마음, 시간까지 너무 쏟으니까 주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걷어가셨다고 생각됐어요. 무화과가 이 지역 기후에 적합한 과수이거든요.
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키워보기로 했어요. 대부분 유실수들이 몇 년을 키워야 열매를 얻는 데 비해서 무화과는 심는 해부터 과실을 얻을 수 있다고 이번에 알게 됐어요. 무화과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우선은 살아있게끔 돌봐주고 겨울 월동 준비도 잘해주고 내 할 일을 먼저 잘해보면서 기다려보려고요. 무화과 그러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찾으셨던 열매 이렇게 생각이 나요. 버지니아 살 때 친구가 이모 집에서 얻은 무화과 열매라며 보여주면서 한 대접 정도 덜어서 나를 주고 갔어요. 그 생과일을 집어들었는데 과일 껍질이 무척 얇고 연약했어요. 부드럽고 폭신하며 은근하게 달았어요. 작은 씨앗들이 입안에서 이빨에 부딪히는 것도 좋았고요. 무화과 잎은 참외잎과 비슷해요. 개구리 손 모양처럼 동글동글 곡선으로 이어져 있어요. 물이 충분하면 무화과 잎은 풀 먹인 것처럼 빳빳하고 물이 부족하면 시들해져요. 무화과 나무에는 독특한 향이 있어요. 성공한 중년 남성의 여유와 자신감이 배어있는 품격 있는 중후한 향취 같아요. 향수 종류로 보면 무스크 향이죠. 대부분 유실수가 꽃 피고 난 후에 열매가 맺는 데 반해서 무화과는 줄기에서 바로 열매가 열려서 사람들은 꽃이 없다고 말해요. 사실은 무화과 열매가 익어서 벌어지면 그것이 무화과 꽃입니다. 꽃말은 풍요한 결실, 다산을 의미해요. 무화과 어린 잎은 차로 먹을 수 있는데 직접 마셔보니 좋더라고요. 차 색도 곱고 향도 은은하고 카페인도 없었어요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